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제가 일단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계속 갈라지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눌러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좀 스트레스도 많고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자주 갈라져서 조금 목소리를 눌러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축구 토토 승무패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쵸? 자, 오랜만에 뵈서 반가우니까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주시고, 저도 한 분 한 분 좋아요 이렇게 눌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하지 않았지만, 골 때리는 TV 밴드 멤버십 토론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번 주에 프로토 관련해서 멤버십 분들과 좀 이야기도 나누고 픽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었습니다. 자, 프로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목구멍도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죠.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이 올랐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게시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대 이라크 경기를 보고 체온이 올라가서 체온계에 찍힌 37.4도 사진을 올렸었죠. 자, 우선 자꾸 대한민국 축구 경기만 있다 하면 자꾸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이 국뽕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프로토를 할 때 좀 냉정함을 잃어버리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상대팀 이라크의 감독 아드보카트 감독님 우리나라를 지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어서 이거 혹시 무승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진짜 100 중에 10 정도 정말 100 중에 10 정도의 의심은 조금 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경기를 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벤투 감독님의 전술 때문인가 싶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만 왔다 하면 슈팅하는 법을 까먹었다 싶을 정도로 계속 동료들한테 양보만 하다가 뺏기는 모습이었고 황의조 선수는 상대팀 수비 진영에서의 전방 압박은 굉장히 좋은데 정작 우리 팀이 공격할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은 활발하긴 한데 잔실수가 많고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대 바로 앞에서 대기권 돌파 슈팅을 수직으로 쏘아 올렸죠.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줬는데 슈팅이 노마크 찬스 헤딩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갖다 바치고 슈팅은 관중도 없는 관중석을 향해서 기가 막히게 차더라고요. 그나마 권창훈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은 센스 있는 패스들이 나오면서 이라크 수비진을 깰 수 있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마무리가 개판이었습니다. 진짜 딱 하나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 정말 압도적인 수비력 하나만큼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드, 몸싸움, 투지 모든 면에서 좋았다고 보이고 가끔 패스 미스를 하던데 찔러주는 패스 같은 것만 좀 보완이 된다면 반다이크 같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대한민국 대 레바논 경기에서는 제발 좀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 또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경기에서도 비용신 같은 짓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벤투 감독님 집에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경기를 조진 것도 조진 건데 솔직히 100 중에 10 정도는 이라크와의 무승부 살짝 의심도 하긴 했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자, 근데 일본 대 오만 경기는 정말 1도 의심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홈 경기에 유럽파 총출동을 했고 상대 전적도 2무 9패로 일본을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오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를 않았는데 일본이 0대 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 수비벽을 두껍게 세우고 역습 플레이를 하는 오만에게 많이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죠. 솔직히 일본 경기 마이너스 1 핸디승을 가느냐 마이너스 2.5 핸디승을 가느냐 고민을 했던 경기였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한 호주 대 중국 경기는 사실 중국이 9월부터 11월까지 중동 지역에서 역대급으로 초장기 합숙 훈련을 했다고 하고 브라질 선수를 기화까지 시키면서 공을 많이 들였다더니 호주에 3대0 대패를 하면서 개두들겨 맞았습니다. 슈팅 숫자부터 호주는 23개, 중국은 7개밖에 없었죠. 중국이 중국스러운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이 들고 브라질 선수도 중국에 가면 축구 실력도 완벽하게 중국화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중국은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축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도 프랑스가 보스니아랑 무승부, 이탈리아가 불가리아랑 무승부, 이변 투성이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경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9경기와 라리가 5경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승무패를 하기에는 K리그 경기가 한 경기가 부족하다 싶었는데 어김없이 라리가로 꽂아주는 토사장이네요. 라리가도 리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3경기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변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상위권 팀들이 지금 1위부터 6위까지 2승 1무로 3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 없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적하게 된 마요르카가 6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다음 주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대상 경기들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크리스탈 대 토트넘, 2번 경기 아스널 대 노리치, 3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브라이턴, 4번 경기 레스터 대 맨시티, 5번 경기 맨유 대 뉴캐슬, 6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7번 경기 와포드 대 울버햄튼, 8번 경기 첼시 대 에스턴, 9번 경기 레반테 대 라요, 10번 경기 빌바오 대 마요르카, 11번 경기 에스파뇰 대 에이티 마드리드, 12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 13번 경기 리즈 대 리버풀, 14번 경기 카디스 대 소시에다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들어와 있고 라리가는 또 처음 들어온 만큼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픽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잠깐 국가대표 팀들 경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주말에 있는 K리그 2경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를 가실 분들은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다른 축구 경기들이랑 묶어보시고 K리그는 K리그다,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K리그는 건너뛰시고 자신 있으신 경기들로 묶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두세 경기 묶어서 한 폴 더 주말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K리그 2경기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경기 성남대 대구 경기입니다. 자, 성남대 대구. 자, 일단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 얘네 지난주에 경기하지 않았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대구의 홈 경기장에서 대구가 성남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었죠. 연기됐던 경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대구가 바로 전에 3대1로 그냥 이겨버렸는데 바로 일주일 뒤 경기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대구가 또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대구가 승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성남은 분명히 지난 대구 원정 경기에서 최근 주축 수비로 쓰고 있는 권경원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창용, 마상훈, 안영규 3백으로 출전을 했고 세징야 선수에게 수비 라인 개털렸죠. 수비 라인이 깨지는 모든 장면에 세징야가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자, 세징야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9월 18일 정도까지는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구의 가장 핵심 자원인 세징야가 빠졌고 특히 최근 원정에서 4경기 연패와 5경기 무승을 기록 중인 대구가 성남의 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를 않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이스칸데로프 부시 선수의 번뜩이는 슈팅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뮬리치 선수가 최근 4경기째 득점이 없긴 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발딱쓰면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구의 승리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대구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대구의 승리로 2.5 기준점 오바가 나왔기 때문에 성남 경기가 2연속 오바가 나올 확률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성남의 플러스 1 핸디승 또는 성남 언더를 생각하고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남의 언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FC 서울 대 전북 현대입니다. 우선 지난 회차에서 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놓은 FC 서울이죠. 경기력만으로 놓고 본다면 제주 승에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대결 전적에서도 최근 6번의 맞대결만 놓고 보면 4승 2무로 제주가 서울에 패배한 적이 없고 제주 홈에서는 3승 1무로 역시 패배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귀신이 들렸었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K리그에서 전북, 울산 같은 팀이 아니고서야 한 팀을 상대로 3연승은 힘들 것이다. 실력보다 멘탈적으로 FC 서울이 강등 위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멘탈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에 무합해 투픽을 드렸고 장렬하게 뒤졌습니다. 제주가 1대0 승리를 거뒀죠. 이로써 더 이상 리그 12위 꼴찌 FC 서울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전북이라는 것도 FC 서울의 이변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혹시 몰라서 날씨까지 찾아봤는데 주말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도 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변이 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심판이 미쳐서 서울에 페널티킥을 막 퍼주지 않는 이상은 이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FC 서울의 주전 수비수 황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김원균, 김진야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차우현 선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8경기 출장 정지 먹었죠. 가지가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상호 선수 그나마 공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못 나오죠. 그리고 정한민, 지동원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이러면 공격에서 조영욱, 박주영, 박정빈, 가브리엘인데 조영욱 선수 24경기 출전해서 활동량은 많지만 1골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굉장히 저조하죠. 박주영 선수는 따봉과 기도만 열심히 해서 아무런 공격 포인트도 없죠. 박정빈 선수 한 골 넣은 게 다죠. 그나마 가브리엘 선수 맞방 믿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북도 요새 슬슬 또 비용신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2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울산과 승점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경기를 울산보다 덜 치르긴 했지만 현재 승점이 7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꼴찌 FC 서울을 상대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용, 최영준, 일류첸코, 바로 문선민, 송민규 같은 선수들이 각각 차출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대체 자원이 많은 전북이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FC 서울 기준 1무 9패로 FC 서울이 압도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FC 서울의 단통패를 생각하고 다만 전북 현대에서 최근 한교원 선수가 마무리를 자꾸 좀 말아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문선민 선수와 송민규 선수, 바로 선수 같은 스피드 있고 돌파력 있는 측면 자원들이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득점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배당을 노리자면 FC 서울 플러스 1 핸디 무승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이 경기 역시 아까 성남 경기와 마찬가지로 언오버에서는 2.5 언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FC 서울의 단통패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말 K리그 1 두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주말에 승무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많이 바라겠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주말에 두세 경기 정도 묶어서 프로토 한번 가볼 생각이고 프로토는 가끔 저도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공유해드릴 배짱은 안 되고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서 살짝 구매 내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분석 내용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